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죠.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 취득.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 등이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 사용은 강제 사용입니다. 토지 소유자 싫다고 그러는데 남의 땅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입문과정이 됐든 기본과정이 됐든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논점은 공용부담이라고 그랬죠. 공용부담의 첫 번째가 공용제한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하더라. 자, 공용제한.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게 공용제한이라고 그랬죠. 저번 주까지 싹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용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 그래서 수용이 우리 공법의 4개 사업에서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2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수용 강제 취득할 수가 있는데, 자, 대상부터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일단의 토지에다가 이 공원을 설치하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합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기반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 이 공원을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자, 이거를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자, 줄여갖고 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이 공원이라는 도시군계획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시설 부지. 그리고 시설 부지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 이거는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니까 당연히 시행자 뭐 해야 돼요? 사야죠. 이 땅 사야 됩니다. 처음부터 수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들이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A하고 좋게 협의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런데 자, A가 이게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판다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판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흙 뿌리면 되죠. 흙 뿌리면. 안경 쓰고 있다. 안경 벗기고 뿌려버려. 아무튼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판다.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 강제 취득할 수 있게끔 수용권 준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부터 하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부터 원칙. 협의가 안 될 때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A가 이 땅에다가 건물 지어냈어요. 건물. 그러면 건물 있는 상태로 공사 안 되니까 건물도 다 보상금 주고 수용하는 대상이 됩니다. 또 이 뒤에다가 나무 또 비싼 거 막 심어놨어요. 나무, 소나무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죠. 막 1억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비싼 나무 이거 맘대로 잘라버리고 그러면 다 재산권 침해. 이 나무 같은 물건도 다 보상금 주고 다 수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A가 지가 사는 게 아니고 B한테 임대차 설정해갖고 B가 임차권자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 1년 남았으니까 안 나간다. 버티면 또 공사 안 되죠. 그래서 임차권 같은 권리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자, 애들을 싹 합쳐갖고 뭐라고 그러냐?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 취득이 안 될 때 강제 취득 수용할 수도 있고 강제 사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토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다. 그런데 자,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설 부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토지를 인접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인접토지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 인접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요거는 사용만, 일시 강제 사용권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유는 수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재산권의 침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필요 없는 것까지 수용권 준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특권. 그래서 절대 인접토지 등은 수용권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냐? 사용권만 인정을 해주게 되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이나 권리, 토지 등을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건물, 물건, 권리. 그래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얘들을 싹 묶어갖고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다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앞에 모든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OX. 자, 모든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OX. 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설사업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원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비행정청도 뭐 받았다 그랬어요? 지정, 권한을 다 받았으니까 특히 민간 시행자는 지정받기 위해서 무슨 요건부터 갖춰라? 어디 갔어? 응. 자, 제가 시끄러워요. 좀 전에요. 민간 시행자는 지정받기 위해서 무슨 요건부터 다 갖춰야 되냐? 3분의 2 이상 소유, 2분의 2 이상 동의. 요거를 소위 수용 요건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수용 요건. 요거 다 갖춰갖고 지정을 받기 때문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도시군계획서에 인접한 토지 등은 뭐만 할 수 있냐? 사용만 할 수 있다.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단골 지문이죠. 어떻게 줘요?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인접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한 글자만 딱 바꿔놓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다. 땡. 수용 절대 안 되고 뭐만? 사용. 사용권만 인정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일시 사용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준용법률 이런 수용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 국토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자 준용한다 이 말은 똑같이 그대로 적용한다 그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수용사용의 절차가 엄청 많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우리 국토법에서 다 규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사용에 관해서는 일반법 무슨 법이 따로 있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수용하는 절차의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수용할 때도 이 법률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갖고 시설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공법에서 나오는 법들은 그냥 하나같이 이름이 그냥 길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요건데 요거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앞으로 매주 매 시간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 국토법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법이니까 정확한 이름은 무슨 법이냐 한번 읽어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하에서는 이제 줄여가지고 동그라미 친구 공, 취, 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릅니다.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뭐 하는 법이냐? 취득하는 법이다. 취득. 그래서 공, 취, 법 이렇게 앞으로 줄여갖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하에서 이제 공취법 할 건데 공취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오늘 배웠죠 공취법. 근데 다음 주에 또 새로 오는 분이 있다며 새로 또 연초 맞아갖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러면 공법에서 공취법 제가 그래요. 그러면 또 옆에서 새로 오신 분이 아니 공취법이 뭐예요?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취법. 이 공법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를 자꾸 줄여갖고 쓰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약속. 자꾸 하나씩 약속을 해갖고 써먹어야죠. 공취법. 그래서 공취법을 준용해서 수용을 하는데요. 자, 이 공취법의 수용 절차. 물론 우리 공취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공취법의 내용을 다 알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공취법에 규정하는 수용 절차 이걸 알아야 뭐 특례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요 밑에 이제 기본서에 그냥 다 담아놨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저희 공취법에서 수용이라는 걸 하려면 일단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를 사업 인정 고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무슨 사업일 때 수용할 수 있을까? 무슨 사업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으로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법률의 이름이 뭐예요? 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는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제가 요 공익사업 하고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게 인정해 주세요. 국토부 장관에게 공익사업 인정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인정 받았다. 바로 수용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하고 뭐부터 하라고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 매수. 그런데 죽어도 안 판다.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강제 취득 수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그래요. 토수위.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데 이 수용 관련 사항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법률용어로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 재결을 신청.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 수용 위원회 수용 관련 사항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 이 재결 신청을 하는데 이 재결 신청을 몇 년 내에 되냐? 1년. 우리 공시법에서 1년 내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1년 내 재결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사업 인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막 10년씩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사업 인정받고 원칙 1년 내 재결 신청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관련 사항을 결정을 해줘. 결정. 수용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수용 재결한다 그래요. 재결.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몇 월 며칠자로 수용해라. 수용 개시 일자. 수용 개시 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보상금. 보상금 얼마로 할지. 그걸 수용할 때 보상금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공시지가 제일 싸게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일 싸게 보상금 산정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몇 월 며칠자로 수용하고 보상금 얼마로 해라.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는 것을 수용 재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수용 재결이 있으면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 전까지 사전에 현금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현금 보상. 이게 원칙이에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금 다 지급. 그리고 보상금 지급 완료가 되면 이제 수용 개시일에 시행자 소유권이 권리를 취득하는 수용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현금 보상이 완료되면 수용 개시일자의 그냥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187조. 그래서 민법 시간에 맨날 하는 게 186조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냐,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냐.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민법에서 할 때랑 공법에서 할 때는 그렇게 또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민법 187조 자, 상속. 그 다음에 또 뭐요? 공용 징수. 그 다음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라고 하죠. 민법도 안 해요? 민법도? 그 다음에 경매 뭐 등등등 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등기 없이도 다 권리 취득한다는 거예요. 다만 처분하려면 뭐부터 해라? 등기부터 해라. 제가 사법시험 공부한 게 벌써 한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 애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애우고 있을까? 하여튼 저도 궁금하지만 그래서 민법 187조의 상속 공용징수라고 표현하죠. 민법에서 공용징수 이거를 공법에서는 수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용징수가 수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등기 없이도 깨끗한 소유권을 시행자 취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시법의 수용 절차인데 그럼 이거 이외에도 원칙은 엄청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뭐 복잡한 거 다 알 필요 없이 핵심 일단 공시법에서 수용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뭐부터 받고 사업 인정. 사업 인정 받으면 협의 취득부터 하되 안 되면 1년 내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그럼 재결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관련 사항을 결정 재결을 해주면 이 수용 개시일 전까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이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 절차인데 다시 절차에 특례를 줍니다. 시행자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끔 절차에 특례를 줘요. 그럼 이 공익사업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시설사업은 사업 자체가 당연히 무슨 사업이냐?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결 신청 몇 년 내라고 그랬어요? 1년. 그런데 시설 사업이 1년하고 끝날 수가 없죠. 3년, 4년 막 가니까 재결 신청 기간도 연장. 그래서 이런 절차의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 두 개가 공치법의 특례입니다. 근데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하는데요. 자, 공치법에서는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되는데 사업인정고시 의제라는 것은 그냥 받은 걸로 본다. 그죠?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서 바로 그냥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자, 본다. 요거를 민법에서는 간주한다. 공법에서는 의제한다. 그래요. 의제.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의미는 그냥 된다라고 그랬어요. 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된다.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요. 따로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이 좀 뭐가 있으면 사업인정도 다 받은 걸로 봐준다.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요거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가 나면 그냥 사업인정고시도 다 의제가 돼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도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결신청. 재결신청 기간 공치법에서는 1년이라고 그랬는데 연장. 그래서 재결신청은 공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 1년 내라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내 해야 된다. 그럼 사업 시행기간에 해야 된다. 그 말은 사업 끝날 때까지로 쫙 일률적으로 연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연장해서 시행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결신청해갖고 수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요 재결신청 기간 1년 내 재결신청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틀려요. 재결신청은 항상 언제까지 연장하는 거냐? 사업 시행기간 끝날 때까지.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 재결신청은 다 끝날 때까지. 그런데 사업인정 의제하고 수용권 주는 시점 이게 사업별로 다 달라요. 이제 첫 번째 나왔으니까 일단 시설사업에서는 뭐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의제가 된다고요? 실시계획의 고시. 이거 우리 시험에 뭐로 바꿔주겠어요? 이걸로 딱 바꿔놓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럼 틀려요. 결정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의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타인토제 출입 이어가 보겠습니다.